2026년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예전처럼 시력 검사만 받고 간단히 끝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기능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까지 의무화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시험장에 갔다가 오늘은 갱신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운전면허증 한번 꺼내 보셨습니까? 올해 75세 이상이시고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참고가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며칠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40년 무사고 운전자야. 갱신 정도는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갔다가 검사도 보기 전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한 장짜리 문진표, 바로 그 종이 한 장에서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상태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예, 아니요. 몇 개 체크하면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솔직하시죠? 수면제 드십니까? 예. 어지럼증 있으셨습니까? 예. 진통제 복용 중이십니까? 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체크하십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 문진표는 정직함을 평가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1차 필터입니다.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 강한 진통제. 이 단어들이 체크되는 순간 직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르신, 오늘은 갱신이 어렵습니다. 병원 소견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보기 전에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갱신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병원 예약 잡고 소견서 발급받고 며칠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항목을 아니오로 체크하면 될까요? 그건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험장부터 가지 마십시오. 갱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먼저 약봉투부터 꺼내 보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수면 유도제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골병원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 약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운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라면 시험장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운전에 지장 없음이라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진표를 보고 직원이 묻는 순간 그 소견서 한 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준비 잘 해오셨네요. 이 한마디 듣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괜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병원 예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진표를 무사히 넘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 소견서까지 준비해서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끝났겠지. 하지만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 준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부터 압도됩니다. 평생 운전만 해오셨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을 본 경험은 많지 않으니까요. 마우스를 쥐고 낯선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평소에는 멀쩡하신 분들도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압박입니다. 내가 아직 문제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옆 사람들은 벌써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나만 늦는 건가? 마음이 급해지면서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답을 눌러버립니다. 두 번째는 낯선 시선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뒤에서 직원이 다가옵니다. 도와주려는 행동이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괜히 위축되고 손이 떨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시험장에 바로 가지 말고 미리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보건소에 가시면은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인지 선별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험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편안하고 설명도 충분히 해주고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가는 것과 처음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미 해봤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긴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세 단어를 말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십시오. 비행기, 연필, 소나무. 다시 한번. 비행기, 연필, 소나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 세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오은 단어 아직 머릿속에 잘 들어 있으시지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보여준 뒤 다른 문제를 풀게 하고 한참 뒤에 다시 물어봅니다. 이때 긴장하면 방금 본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라 당황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긴장해서 실수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시계 그리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적은 뒤 11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를 그리시오. 겉으로 보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서 갑자기 그리라고 하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공간 배치와 침착함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1, 2, 3 순서대로 적다 보면은 뒤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8, 9, 10, 11, 12가 한쪽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시계를 그릴 때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을 비슷하게 그려버리는 실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종이 한 장 꺼내 보십시오. 먼저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그립니다. 그 다음 바로 숫자를 쓰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그립니다. 위아래로 선 하나, 좌우로 선 하나, 그리고 위쪽에 12, 아래쪽에 6, 오른쪽에 3, 왼쪽에 9를 먼저 적습니다. 이 4개가 기준점입니다. 이걸 먼저 잡아 놓으면 나머지 숫자를 넣을 때 절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이제 빈칸에 1, 2, 4, 5, 7, 8, 10, 12를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계가 균형 있게 완성됩니다. 이제 바늘을 그려보겠습니다. 11시 10분입니다. 짧은 바늘은 11과 12 사이를 향하게 그립니다. 긴 바늘은 숫자 1을 향하게 길게 그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의 길이 차이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그리면 채점하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연습해본 분은 시험장에서 훨씬 침착해집니다. 자, 이제 돌발 질문입니다. 아까 오은세 단어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셨습니까? 비행기, 연필, 소나무. 혹시 한 박자 늦게 떠오르셨습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긴장된 상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계도 제대로 그리셨고 단어도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지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괜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은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검사만 통과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면허입니다. 2026년 현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제한 또는 고속도로 운전 제한, 이건 면허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황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시력 상태, 반응 속도, 의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즉 준비를 잘하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면 대부분은 아무 조건 없이 갱신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면은 앞으로 이런 제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간 운전 제한입니다.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눈부심에 취약해지며 보행자 인지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밖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겠지요.
그런데 만약 면허에 야간 제한이 붙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조건 위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 판단력과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류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냥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갱신 이후에 더 크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날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준비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전에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거 컴퓨터로 좀 틀어줘라. 자녀는 바쁜 출근 준비 중에 영상을 켜주고 말합니다. 이거 2시간짜리니까 그냥 틀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성실하게 끝까지 시청하십니다. 중간에 자리도 안 뜨고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교육 미수로 확인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온라인 교육은 단순히 시청만 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상이 끝날 때마다 다음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확인 문제도 직접 클릭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됩니다. 영상만 틀어놓고 가만히 보면은 첫 단계에서 멈춘 상태로 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를 모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중간 문제도 직접 클릭해야 합니다. 마지막 완료 화면이나 문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시험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사실 이미 절반 이상은 통과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한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운전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문진표 대비를 위해 병원 소견서도 챙기셨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보셨고 시계 그리기와 단어 기억 연습도 충분히 해보셨습니다.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의 구조까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하셨다면 사실 갱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셔도 충분히 당당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운전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은 겁이 나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마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반응 속도가 괜찮고 야간 시야에도 큰 문제가 없고 고속도로 합류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갱신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억울하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괜히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 젊은 직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손주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책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 들어 밤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 아주 조금 늦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반납한다라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혹시 반납을 고민하신다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러 왔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을 제출하면은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 형태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주기도 하고 택시 할인권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원, 약국, 식당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국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것입니다. 면허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반납하면 자동차 보험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다면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함께 정리됩니다. 차를 매각하게 되면은 보험료, 세금, 기름값, 정비 비용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던 고정비가 0원이 됩니다. 그 돈으로 택시를 이용하셔도 되고 가족과 외식을 하셔도 되고 여행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반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면 갱신하시면 됩니다. 운전이 삶의 중심이라면 그 길을 계속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자존심으로 버티지 않는 것,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정보를 알고 계산을 해보고 내 몸 상태를 점검한 뒤에 내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때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는 것도 멋있습니다. 명예롭게 내려놓는 것도 멋있습니다. 핸들을 잡는 것도 놓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우리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에 숨겨진 함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문진표의 함정, 인지검사 대비 방법, 시계 그리기 요령, 온라인 교육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문제까지 이제는 괜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준비된 분들입니다. 운전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반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 남의 말에 떠밀려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상황을 계산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뒤에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게 진짜 50대, 60대, 70대의 품격입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종이 한 장 꺼내 보십시오.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십자가 하나 그린 다음 12, 3, 6, 9를 먼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11시 10분을 3번만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건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과 자존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당당하십니다. 운전대를 잡을 자격도 내려놓을 자격도 모두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